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질문 답변 해볼게요. 노프팀장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블로그 통해 팀노바 소식 받고 있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커리어 설정 관련해서 조언을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비전공자로 국비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1년 조금 안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가려고 공기업 지원했고 서류 필기까지 뚫기 어려운 회사였는데 면접까지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컴공 1원은 좀 얻었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지원해야 하는지 길을 잘 모르겠고 플랜 B를 안 세워놨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일단 그냥 가리지 말고 다 넣으라고 하네요. 노프팀장님 노프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릴 수준이 안 되나 보죠.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면은 중소기업에 바로 뭐 가야죠. 근데 시간이 좀 되면은 공부를 하겠죠. 저 같으면. 저는 그래도 나름 좋은 학교 나오고 개발자 능력이랑 상관없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친구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본은 받고 일하니 비교가 되네요. 학교 좋으면은 대기업 갈 때 저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팀노바에 왔던 친구 중에 서울대 법대에 나온 친구였는데 뭐야 미쳤나봐. 갑자기 뭐가 팍 떠가지고 미안해요. 본인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뭐가 확 떠가지고 요새 이렇게 노트북 하는데 이렇게 팍팍 뜨냐 귀찮게. 아무튼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봉이 처음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2600 받고 일했어요. 근데 그 친구 워낙 실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일했는데 고려대 나왔는데 고려대 전자공학과 나온 조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송조연이라고 졸업생 중에 있는데 그 친구도 고려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공학이면 심지어 이쪽이랑 관련 없는 전공도 아니니까 개발자로 일하면서 2600, 2500 받았어요. 걔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4000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보내긴 했는데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없는데 중소기업은 더 실력이 냉정한 것 같아요. 의외로. 대기업은 그 문제 잘 풀고 학교 좋으면은 좀 이렇게 가점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은근히. 물론 이제 실력을 많이 보는 대기업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좀 되게 쉬운데 이제 기름기가 빠지고 있어요. 학교 좋은 애들을 뽑아놨더니 생각보다 실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물론 이제 학교 좋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살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우호적인 거는 아직도 사실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개발자의 모든 주요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식품조리학과 나온 애가 지방대 식품조리학과 나온 친구보다 뭔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많다 요 정도의 이제 이펙트는 있는데 결국에는 요식업에서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고졸 출신이고 중졸 출신 아주머니인데 콩나물국밥을 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집 대박집 생기는 것처럼 약간 요런 속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학력 위주로 그냥 적당히 사무직에 똘똘한 서울대 애들 몇 명 뽑아서 쓴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 당장 뭐 만들 줄 알아? 이게 더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대기업을 지향했는데 떨어졌다는 건 그 대기업 학교 좋은 애들 사이에서도 밀린 거거든요. 근데 요새 대기업도 실무 능력 많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테스트 웬만하면 공부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쨌든 친구들도 어느 정도 기분은 받고 일하니 비교가 되네요. 뭐 친구랑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죠? 모든 학교가 같은 연봉 받는 건 아니니까. 개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전 직장이 받은 연봉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택시기사분들 지금 뭐 대기업에서 막 난다긴다 하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정년퇴직하던지 아니면 중간에 잘리고 나와가지고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새벽에 야근하고 맨날 택시 타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얘기 나누면은 정말 많은 사연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인생을 많이 배웠죠. 근데 다들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택시를 하시겠죠. 물론 이제 돈 있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 건물도 있고 그런데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봤어. 졸라 부러워. 아무튼 3천만원 이하의 야근수당 안 챙겨주는 진짜 사람 대우가 잘 안 해주는 회사까지 넣으라니 너무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해요? 아직 그냥 배가 더 불렀네. 본인 수준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미안한데 본인 수준이 그 수준이고
보니까 지금 실력 객관적으로 보통 이렇게 자기 실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뭔가 평가 기준이 잘못됐어요. 자기의 학력이 자기를 대표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요? 약간. 보통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학교가 어떻고 내가 이전 직장에 얼마 받았고 이거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는 것부터는 약간은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요정도. 신입 개발자 현실이 저런데 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우 받을만 해야 대우는 받는 거예요. 연봉이 적으면 근무 환경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가고 싶은데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존나 어려워요. 졸라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 애들 그렇게 잘났으면 니네가 카카오 네이버를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릴 때 있거든. 근데 카카오 네이버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진짜 거기를 좋은 회사 맞지. 카카오 수준 높은 개발자 많고 네이버도 많겠죠.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단편 영화부터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처음부터 대기업 우리가 처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뭐 이런 데 가서 처음에 영화 찍는 것도 괜찮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스태프 하느니 작은 기업에서 작은 단편 영화에서 내가 소품도 다 하고 영화 그 감독이 바쁠 땐 내가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제 알짜 스타트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엮진 않을게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많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제가 신입 개발자일 때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개발자는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거의 수장이었던 분도 50대 다 되셔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 몸을 담든 결국에는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창업을 꿈꾸게 돼 있어요. 워낙에 다들 실력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개발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고 제 주변에는 제가 봤던 많은 개발자들 중에 실력이 좋다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은 돈을 존나게 잘 벌어요. 지금 엄청나게 잘 벌어요. 일반적인 수준 아니고요. 엄청나게 잘 벌어요. 다 억대 연봉가 의미가 없을걸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다 엄청나게 잘 법니다. 그런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기 호정이가 들어간 회사도 커넥트 다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대표님 자체도 펜실베이니아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석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엔진 쪽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 하나 더 다니셨었는데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땅콩버터님이라고 지금 팀노바에 들어온 오랫동안 팀노바의 팬이 되었던 그런 3년 삼성에서 일한 분도 퇴사를 결정을 하고 팀노바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잘 성장해서 응용 2단계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땅콩버터님한테 코멘트를 여기 팀노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줬던 자기들이 젊었으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던 두 분, 그 땅콩버터님의 멘토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스카우트제이 계속 주는 그런 되게 뛰어난 개발자분이고, 한 분은 국방부 쪽에서 검색엔진 만드신 분, 그 정도로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팀노바에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들 사실 그런 말씀 들으면은 너무 과찬이시다 싶긴 한데 근데 충분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고 싶을 정도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재수없다고 안티 생기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은 실력이 오히려 웬만한 대기업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기업에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기업 아니래도 이미 아는 거야. 그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무능한 애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 능력을 훨씬 많이 봐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의외로 단물 쓴물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소수 인원으로 고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비전 있는 스타트업은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직 10개 정도 서류를 넣었는데 스타트업은 연락이 잘 안 와요. 그거 봐요. 연락이 안 오게 생겼지. 이런 태도주의를 갖고 있는데 누가 연락을 주겠어요. 나 같아도 별로 비호감이겠다. 학교 좋다고 무조건 잘 되는 시장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금융권의 그 채용 문화의 변화. 원래 IT도 공채로 금융권에서 뽑았는데 그 고전적인 금융권조차도 지금 그 상시 채용으로 바뀌었잖아요. ICT 인력. 다 그래. 금융권이 바뀔 정도면 게임 끝난 거지. 좋은 개발자에 대한 굉장히 니즈가 굉장히 아직 많은 거죠. 안 뽑히지. 꼰대 문화 계속 향유해가지고 좋은 개발자 뽑았다는 소리 나는 잘 본 적이 없어. 아무튼 조금 고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글 중간중간에 스타트업이라도 이런 말들 좀 거슬려요, 사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차선책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런 마인드로는 스타트업을 무시하는 느낌의 마인드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스타트업 대표들 장난 아닌데 스펙? 웬만하면 창업지원 가봐요. 진짜 개쩌는 사람들 너무 많아. 해외 대학은 당연하고 진짜 삼성에도 막 7, 8년 있던 분도 되게 많고 되게 많은데 그게 뛰어난 사람? 팀노바에 오는 사람들, 학원 무시하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팀노바에 오는 사람도 보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 중에 넥슨에서 7년 일하시다 온 분도 계시고 현업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팀노바에 공부하는 분들 중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인데 사람들이 참 학원 무시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본인들 수준에 대한 그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다들 말로는 다들 앨런 튜링이지. 자기들이 최고의 천재 개발자지. 근데 지금 본인이 정말 인정받고 싶으면 특히나 비전 있는 스타트업이면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힘들 수 있어요. 아무튼 팀노바 분들은 3,500 이렇게 신입도 취직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1년 동안 공부하는 돈을 다 써도 팀노바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개발 공부 6개월 차에 팀노바 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 공기업 필기 공부하는 것 등의 이유를 결단을 못 내렸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선택의 결과인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팀노바에 관련해서 다 올 수는 없겠죠. 그쵸? 저희도 무료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부 시스템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안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엄청 많아서 재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장학생 해가지고 뽑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히 버티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결과로 얘기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런 안 좋은 결과 나오신 거잖아요. 물론 안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된 이상 본인의 이제 6개월은 어느 정도 좀 날아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하면은 중소기업을 바로 가시던지, 그것도 좋은 기업은 못 가실 확률 높죠. 공기업에서 면접에서 떨어질 정도면은. 근데 공기업 면접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공기업은 문제풀이 막 이런 거니까. 근데 나는 문제풀이 이런 거에 시간 쓰는 사람들 좀 안타까워. 그 시간에 자기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 여러 시도도 해보고. 나는 그런 거 같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도자기를 만든 거를 갖고 가면 되잖아, 그냥. 근데 도자기 만들기 이론, 흙의 종류, 이런 책에서만 그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실제 흙을 가서 퍼서 손으로 만져보고. 개발자가 사실 그런 이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문제풀이. 이 도자기 흙의 종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찾는 그런 것만 공부하는 거는 너무 슬퍼. 왜 그러지? 근데 대기업은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뽑기가 좀 힘들어요. 의외로 그래요. 근데 그 대기업 중에서도 자기 팀원 빌딩하면 팀마다 또 그 채용 프로세스가 좀 다르거든요. 특히나 경력자일 경우엔 더더욱. 그래가지고 직접 미팅하고 결정 짓는 경우도 꽤 많아요. 대기업의 프로세스? 개인적으로 보통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인정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바뀌는 게 굉장히 속도가 오래 걸리거든요. 스타트업은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똑똑한 CEO가 있는 회사라면 오히려 웬만한 대기업 프로세스보다 더 훌륭한 경우가 꽤 많아요. 기름기 쫙 빠지고 소수니까 가능한 거긴 하죠. 근데 그런 정예부대 팀 같은 회사는 분명히 또 시간 지나면 엄청 성장해 있더라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을 할 때쯤에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카운셀러가 옆에 붙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죠. 그래서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가격이 비슷하면 동급인 줄 아는데 아니요. 팀노반 지금보다 1000만원을 더 받아도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파일럿 양성하는 것도 교육비가 1억 가까이 되는데 보통 들어가는 그 파일럿 초봉이 6천대 후반에서 8천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인가 2년을 교육받아서 투자 대비 성과를 봤을 때 연봉 대비 한 80% 정도 그러니까 그 교육비 대비 연봉이 한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투자 대비 성과가 보통 그런데 팀노반은 1500만원 투자해서 보통 한 연봉이 3000대 중반 3600 이상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봉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평균이 그러하니까 뭐 이런 걸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사실 굉장히 투자 대비 성과가 거의 3-4배 효과? 교육비 3-4배 효과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더 받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저의 많은 경험들이 녹아져 있고 실제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막 그냥 말로 그냥 하는 막 그런 거 되게 딱질세게 하고 결과를 얘기하지 사람이 응? 결과를 얘기하지 뭘 하든지. 저에게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 가시거나 시간 있으면 공부하시고 포포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가고 싶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그런 데 가도 좋겠죠. 근데 포포를 준비하는 순간부터는 대기업 전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기업은 근데 포포를 흥미롭게 보긴 보던데 네이버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상기가 고졸인데 고졸 친구한테도 면접 제의가 왔어요. 되게 긍정적이었어 심지어. 그런 기업들이 꽤 있죠. 여기는 CEO 리스크가 있어요. 팀노반은.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면은 호불호가 확 갈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회사는 너무 좋아하시고 뭐 싫어하는 회사는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보시고 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애들 자체로는 훌륭해서 선입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팀노바 애들을 보고 알고리즘 테스트 공부만 시키면은 대기업도 뭐 가려면 가겠더라 보니까. 너무 시간 아까워. 그거 하느니 그냥 결국에는 나중에 CTO를 지향한다면 굳이 큰 기업에서 CTO 할 필요는 없거든. 그거는 실무 경험이 훨씬 중요하고 수준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프로세스, 패턴 교육법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의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의 패턴 도장 같은 거,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반복되는 어떤 습관의 연속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패턴 교육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5년 전부터 저는 이 교육법으로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돈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퀄리티로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학력과 자기의 처지 이런 거 비관하면서 요런 친구들이 이제 기업에 오면은 굉장히 많이 좌절하는 모습을 진짜 많이 봤어요. 나 나름 인서울에 어디 나오고 나 나름 엘리트인데 왜 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데 그 패러다임으로 개발업계 오면 위험해요. 원래 스티브 잡스도 히피 문화에 되게 심취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 문화 자체가 그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시작된 스티브 워즈니악인가? 그 사람이랑 차고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너드, 오타쿠 이런 사람들과 시작을 한 건데 그런 기업 문화를 그런 개발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실력 아니면은 사실 글쎄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명문대 나온 그런 부장급 그 이상
이상이 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확실히 실력 있냐 없냐가 나중엔 중요해요. 경력이 특히나 10년 넘어가면. 그게 워낙에 10년 정도 된 사람들은 회사 커리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게 돼요. 경력자들은.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네 실력이 어느 정도냐를 보통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조금 주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게 나쁘게,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주제 파악, 좋게 말하면 자신의 객관화. 그래서 제일 이런 분들에게 좀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간다고 망하지 않아요. 저 옛날에 되게 재수없게 생각했던 애가, 뭐 학교는 어디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 중소기업 다닐 때인데, 자기 대기업 출신 QA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스팅하고 이렇게 리포트 해주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자기 대기업에서 심지어 비정규직으로 일했거든? 나는 병특하니까 그 회사 그냥 다닌 건데, 걔가 되게 사람들 무시하는 거 많이 봤어. 그래서, 와, 쟤 지금, 누굴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 안에 막 포항공대 출신 개발자도 많았고, 그 석박사도 많았는데도 그 지랄 하더라, 걔는. 누가 보면은, 막, 그 기세로는 완전 자기가 네이버 다 때려 고친,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그런 애들 보고 기가 차더라고. 참 애쓴다, 우물안 개구리가 열심히 산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약간 그분에게 느꼈던, 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가지는 건 개인적으로 전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객관화되지 않고 실제로 연봉이나 이런 상대방이 나한테 주고 싶은 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에게 좀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급하냐 안 급하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오늘 답변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